우리나라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네, 바로 알박기죠. 사람마다 각자의 사연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이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이를 악용해서 도시개발에 큰 차질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파트가 도로 가운데 떡하니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는 아파트를 피해 지나가느라 이상한 형태로 포장되어 있고 이곳을 지나가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진짜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전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알박기 사례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전설의 알박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박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개발 예정지에 토지나 건물을 보유한 사람이 개발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이 돈을 받아내기 전까지 매도를 거부하면서 버티는 행위를 말해요. 사실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 이런 알박기 사례도 전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유난히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 사진 속 붉은색 벽돌집 주변에 있는 수십, 수백 채의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와중 유난히 두드러지게 덩그러니 놓여있어요. 나 홀로 초록색 잔디마당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이곳은 왜 이러나 싶은데, 이 집이 이렇게 남아있는 까닭은 알박기입니다. 하지만 이 알박기는 보통 알박기가 아니에요. 때는 시간을 거슬러 2000년대 중반,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자미 가족은 시드니로부터 45km 정도 떨어진 더폰지라는 곳에 토지를 샀다고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해당 지역이 개발되기 이전이라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약 6,100평에 가까운 토지를 살 수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넓은 정원과 함께 붉은색 벽돌집을 짓게 되었는데, 보통 도시가 개발되면서 인프라가 건설되면 주변 지역도 개발되기 마련이죠. 이 더폰지라는 지역이 아무래도 시드니와 멀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외곽 지역이 개발되면서 이곳에서도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모든 토지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때 자미 가족에게도 몇 번이나 토지 보상금을 제안하면서 땅을 팔아달라 했다고 하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개발업자들이 제안한 토지 보상금은 무려 5천만 호주 달러, 한화로 무려 약 435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인근 교외에 비슷한 부동산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쳐준 것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돈이면 어디든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돈이죠. 때문에 평범한 사람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팔아넘겼을 것 같았지만, 자미 가족은 이를 거절하고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자미 가족의 붉은색 벽돌집을 제외한 주변의 재개발이 끝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땅을 팔지 않은 것은 훗날 생각지도 못한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개발업자들의 유혹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은 이 6,100평의 토지가 지금은 마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녹색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집주민 자밋은 이 지역은 원래 붉은 벽돌로 지은 작은 집들과 오두막들이 드문드문 있는 농지였다 고 말하면서, 모든 집은 개성이 있었고 집 사이의 간격도 넓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예전과 확연히 다르다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현재 자미 가족의 이런 결정은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이웃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자미 가족 옆집의 경우에는 넓은 잔디밭 경치가 좋네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듯해서 정말 좋아요 라며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고, 또 다른 주민은 이 동네 집들이 죄다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숨쉴 공간이 없지만 여기만 오면 숨통이 트이는 듯해서 자미 가족이 오랫동안 이 집에서 살기를 바란다 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이처럼 개발 지역의 알박기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알박기는 대부분 악질적인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 중에서도 여기 민폐의 끝을 달리는 알박기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알박기를 하고 있죠. 얼핏 보면 이게 CG 같기도 하고 오늘 만우절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사진은 실존하는 중국 하얼빈 번화가에 개통한 10차선 도로입니다. 왕복 10차선 도로 한가운데를 점령한 채 딱 버티고 있는 모습이 참 굳건해 보이는데, 10차선 도로를 뚫은 것은 사실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함이었지만 이 아파트 알박기로 인해 교통량 분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 도로 중앙을 7층 높이 아파트 단지가 떡하니 가로막고 서 있으니까요. 실제로 중국 정부 또한 10차선으로 계획한 도로 일부가 가로로 길쭉하게 지은 아파트를 피해가느라 건물 양쪽으로 2차선 2개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10차선으로 늘어나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도로 건설에 앞서 이 아파트를 사들일 계획이었지만 집주인들이 정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계획이 틀어졌고, 정부 입장에서도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니까 보상금을 줄 바에 그냥 아파트를 피해가자 라는 생각으로 아파트를 우회하는 기이한 형태의 도로가 건설된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끊이지 않는 협상 끝에 현재는 이 아파트가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집주인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마 상당한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다 보니 이런 상황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중국 정부는 개발 사업이 한창인 내륙 지역에서 이 같은 알박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개발 예정지 중 핵심 입지를 두고 사려는 자와 팔려는 자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당초 발표했던 사업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는 사례를 빈번하게 찾아볼
찾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 상황은 도시의 미관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다음으로 살펴볼 사례만 보더라도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구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2020년 광동성 광저우에서 알박기 때문에 희한한 도로가 개통한 사례가 있다고 하거든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당초 47가구가 거주하던 광저우 주변 강변에 4차선 하이주용 대교를 건설하기 위해 각 가구에 보상금을 주고 토지를 사들였어요. 하지만 1층짜리 전용 10제곱미터 약 3평짜리 집을 소유한 A씨가 땅을 팔지 않겠다고 버티기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에 정부는 몇 번이고 A씨에게 찾아가 13억이라는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집주인은 25억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번번이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A씨의 집을 양쪽으로 둘러싸는 형태로 도로를 건설했어요. 길이 굽는 바람에 이 구간을 지나가는 자동차마다 속도를 줄여야 하고 일시적인 도로 정체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죠. A씨 역시 도로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소음을 비롯해 안전 문제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알박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이 집은 현재 심각한 소음을 비롯해 안전 문제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르렀다고 해요. 기형적으로 휘어있는 도로와 그 아래에 있는 집을 보기 위해 구경꾼들이 찾아와 사진도 찍고 심지어 도로 아래까지 내려와 집을 둘러보는 지역 명소가 되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처럼 중국에서 알박기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현재 중국에서 주인의 동의 없는 철거는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공공이익에 대한 배려가 아직 부족한 중국 사회의 씁쓸한 단면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죠. 실제로 2017년까지 무려 14년 동안 알박기를 시전했던 집도 있었거든요. 이 알박기 사례의 경우 상하이 서부 후팅베이루에는 당초 4차선 도로가 들어설 예정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도로 예정지에 3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소유주가 매도를 거부해 도로 일부 구간이 2차선으로 축소되어 건설되었죠. 아무래도 차선이 갑자기 줄어드는 이 도로의 형태는 여느 알박기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교통체증을 불러올 수 있고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요. 때문에 중국 정부는 건물 소유주와 끊임없이 컨택을 이어갔고 그 결과 무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어진 알박기 끝에 철거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또 이는 상하이에서 가장 오래된 알박기 주택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죠. 14년, 그러니까 735만 8,400분을 버텼던 이 집이 철거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90분. 이 정도면 집이 무너지면서 소유주의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 시선을 돌려 미국에서 벌어진 알박기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또 다른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존재한다고 해요. 미국의 재개발구역 공사 책임자는 어느 날 혼자 살고 계시는 할머니에게 집을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2억에 팔아달라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께선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이 제안을 거절했죠. 결국 공사 책임자는 하는 수 없이 할머니의 집을 둘러싸고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공사 책임자는 할머님께서 편안하게 눈을 감으실 때까지 자신의 친할머니를 모시듯 지극정성으로 돌봐드렸다고 하죠. 재개발을 할 때도 할머니의 집에 들어오는 채광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할머님이 눈을 감으셨는데, 이때 할머니는 공사 책임자에게 집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뒤늦게 밝혀진 할머니의 재개발 거절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도 아닌 단지 자신의 어머니가 이 집 소파에서 눈을 감으셨기 때문에 자신 또한 이 집 소파에서 눈을 감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공사 책임자와 건설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 집을 놔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사례는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고요. 참,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은 알박기라고 해도 개개인의 이야기마다 각자 다른 원인과 과정은 존재하기 마련인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